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12.12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주말 동안에 별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제 저녁에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 자리가 되어가지고 기분 너무 좋은 상태가 오늘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말 동안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퀸슬랜드 총리 아나스타샤 팔라주크가 어제 퀸슬랜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선언하였습니다. 퀸슬랜드 내륙 상륙이 임박한 사이클론 자스퍼에 대한 브리핑을 끝낸 이후 기자들에게 이제 총리 그만할란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최근 이태리 휴가 기간 동안에 퇴임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가 지난주에 호주 내 이제 각 주정부 대표와 두 테리토리 대표, 호주 수상이 모여서 이 국가 전체 사안을 회의하는 캐비넷 미팅 이후에 퇴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들 새로운 얼굴인데 지 혼자만 고인물이라는 걸 자각하였고 더 새로운 혁신을 위해 새로운 인물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지지율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실 자각이 된 것이겠죠. 아나스타샤가 퀸슬랜드 노동당의 대표에 올랐을 당시에 노동당 소속 하원의원 숫자가 꼴랑 7명이었는데 이후 3차례 총선 승리를 이끌면서 지금은 52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입장에서는 완전 히어로이기도 한데 아나스타샤는 지난 9년 동안 각종 고난에도 지켜왔던 총리직을 이번 주까지만 하게 되고 역시 정치인이었던 아빠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선출되었던 2006년부터 지켜왔던 자신의 지역구 의원 자리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만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로써 코비드 시대를 지내온 주 대표는 ACT의 대표 장관, 여기는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아닌 테리토리, 구역, 지역 이런 거라서 총리가 따로 없고 장관들 중에 대빵만 있습니다. 여튼 여기 대표 장관 앤드류 바를 제외하고는 코비드를 지냈던 대표자들 얼굴이 다 바뀌게 됩니다. 총리직을 이어나갈 인물로 아나스타샤는 현 부총리를 맡고 있는 스티븐 마일스를 적격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오늘 아침까지 당내 다른 의원들도 총리 자리에 출마 의사를 밝히므로 다음 총리 선정에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1대1 상황이 되면 지들 50몇 명 의원들끼리 투표해서 당대표 선정하고 그 당대표가 총리가 되는 방식이라서 금방 끝나는데 더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 당원 전체가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만두는 건 좋은데 적어도 사이클론 다 지나가고 또 혹시 발생한 피해 다 정리하고 그러고 그만둬야 좀 책임이 그런 거 아닌가? 안소니 알바니지 호주 수상은 현재 호주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그런데 대책은 딱히 없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앞으로 호주 이민 숫자를 감당 가능한 범위까지 줄이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이미 결정은 났고 오늘부터 며칠 안으로 보다 정확하게 어떻게 줄이는 것인지 얼마나 줄이는 것인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한때 들어오는 숫자는 없고 나가는 숫자만 있었던 기간도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국경이 개방되면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는데 내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호주를 빠져나간 사람들 다 빼고 무려 50만 명의 해외 이민자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자리 잡은 것인데 추가되는 해외 이민자 숫자를 일단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이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숫자를 줄일 것인가? 일단 유학생 비자를 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자 신청자의 영어 시험을 더 까다롭게 하고 유학생이 질이 좀 떨어지는 교육과정을 선택하는 것을 좀 미리 좀 차단하기도 하고 이후 기술 수준이 낮은 기술 이민으로 유입되는 것을 또 막으려고 한답니다. 가급적 수준이 높은 유학생들이 고급 기술을 익힐 수 있는 학과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하면 고급 기술을 가진 기술 이민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런 말입니다. 또한 인력이 필요한 직종의 리스트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요거를 3단계로 분류해서 굉장히 필요하다, 덜 필요하다, 그닥 안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에 이민자가 들어가서 자리를 진짜 채워주도록 유도를 할 것이랍니다. 급여가 적거나 딱히 좋은 직장이라 보기 힘든 직종인 경우는 인원이 모자라 채웠다 싶으면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버리고 결국에 그 직종은 인력이 계속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러니 그 직종에 필요한 인력은 10명인데 막 수백 명이 줄 서서 줄줄이 계속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직종으로 현재 가장 인력이 딸리는 직종은 병원과 노인시설 근무자라고 합니다. 또 지방지역에 인력이 모자라는 현상도 두드러지므로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이민정책에서는 지방거주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방지역에 있는 노인시설 근무자 이런 바로 시민권도 줄 태세입니다. 여튼 이번 조치로 인해서 숫자를 어느 정도 줄여보겠다는 것인데, 지금 목표는 2025년까지 현재 절반 수준인 25만 명 정도로 숫자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숫자가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유학 비자 발행 숫자 자체를 제한을 한다거나 비자 신청비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버린다든가 그런 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살다 보니 노동당이 이민 숫자 줄이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가전 전문 소매업체 JB 하이파이가 집단 소송에 걸렸습니다. 마지막 회계 연도에 신고된 매출이 6.5 빌리언 달러일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인데, 저만 해도 여기서 구입한 물건이 몇 불짜리부터 1000불 단위까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휴대폰도 솔직히 여기서 구입했고 많이 이용합니다. 저도. 집단 소송의 핵심은 JB 하이파이가 별다른 의미 없는 품질 보증기간, 이 품질 보증기간 확대의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더 뜯어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기존의 소비자법만으로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품질 보증 기간을 뭔가 해주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지난 2011년부터 돈을 조금씩 더 뜯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빅토리아주 최고법원에 접수된 소장에는 JB 하이파이에서 익스텐디드 케어, 그러니까 확대된 관리, 커스터머 케어, 고객 관리, 엑스트라 케어, 추가 관리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플랜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현행 소비자법에는 생산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품질 보증 기간이 이미 종료한 경우에라도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이후에, 또 영어인데 a reasonable period, 그러니까 합리적 기간 안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리, 교환,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품질 보증 기간, 워런티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이미 소비자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비교적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있던데, 그걸 제가 또 간단하게 한국말로 바꿔서 읽어보자면, 구매하는 제품은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품질을 이미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 의미는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안전해야 하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결함이 없어야 하고, 외관도 멀쩡해야 하고, 원래의 용도로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수리, 교체,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무슨 보증이 되었던 간에 방금 언급한 보증은 모든 제품에 무조건 포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워런티 된다고 해도 워런티 받아보려고 알아보면 절차가 너무 귀찮고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결국엔 포기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코스트코 덕후인 저 사촌 한 명이 있는데, 그 사촌이 저한테 한 말이 코스트코 장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뭘 묻지도 않고 그냥 바꿔주더라는 겁니다. JB 하이파이는 그렇게 못하나? 코스트코는 우리 집에서 좀 거리가 있는데 말이죠. 여행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게 잠자리일 텐데,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요즘도 있나? 하여튼 민박 이런 것들도 있고, 요즘에는 서비스 아파트, 에어비앤비, 하여튼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숙소들을 다 모아서 검색하게 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수수료를 이렇게 떼먹는 웹사이트, 플랫폼 이런 거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 하나가 이제 부킹닷컴이 있는데,
부킹닷컴에 시드니 서쪽에 위치한 숙소 하나가 나왔는데 하룻밤에 70불, 2명이면 85불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보면 언뜻 보면 뭐 글램핑인가 싶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광고 전체를 보니까 위치는 둔사이드, 시드니 서쪽에 있죠. 웨스턴 시드니 스타디움에서 18km, ANZ 스타디움에서 24km. 이건 뭐 가깝다는 건지 멀다는 건지 답이 안 나오는, 뭐 어디서 몇 킬로 어디서 몇 킬로 뭐 이렇게 계속 나열을 하고, 요게 야외 텐트랍니다. 그런데 어째 뭐 에어컨은 있다고 하고 공짜 인터넷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평면 TV도 있다고 하고 침대 시트하고 타월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욕실은 공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사진도 보고 하니까 이거 그냥 어느 집 뒷마당에 텐트 쳐놓고 이거를 숙소라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장난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리뷰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보니까 일단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숙소를 즐겼다, 뭐 별 5개 주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평점을 짜게 준 고객들도 있는데, 운영자가 이 평점 짜게 준 고객들한테 일일이 응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은 아닌가 봐. 그죠? 이 숙소가 위치한 지역의 블랙타운 카운슬, 흑석동 맞나? 블랙타운 카운슬은 뒷마당에 텐트를 치고 숙소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에 걸리는 것이, 일단 뭐 움직이는 숙소는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는데 텐트는 뭐 충분히 살아서 움직이니까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 따로 숙소를 제공할 수도 없죠. 또 설사 뭐가 된다 해도 단기 숙소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등록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카운슬은 조만간에 이 숙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는 순간 그럼 나도 해볼까? 부업거리 생겼네? 뭐 이런 생각을 진짜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